책은 370페이지 펴시고요. 370페이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제목 달려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학교로는 수업을 좀 빡세게 하는 이유가 뭐 저도 뭐 이렇게 재주도 없어요. 그렇게 뭐 재밌게 하고 웃겨드리게 할 재주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7월달, 8월달 가면 문제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문제를 풀 때 그냥 선생님이 쭉 설명해주고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개론은 문제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빡세게 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편하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학교론을 정말 포기하셔서 나는 40점만 맞아야겠다가 아니시라면 지금 좀 해놔야 7, 8월에 문제 풀 때 그래도 문제가 좀 풀리고 뭔가 좀 이렇게 수업을 듣는 재미가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 못 알아듣는 거 똑같고 이러면 서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과목 특성 자체가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지금 그냥 미리 빡세게 나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나중에는 좀 수월해지죠, 뭘. 그래서 학개론 과목이 재밌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알아드시면 재밌어요. 그 지금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지? 요즘에 저 뭐 하냐면 비밀인데 다음 학기 수업이 경매 수업이에요. 경매 수업. 다른 선생님이 원래 다른 교수님이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힘들다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게. 그래서 경매 수업 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딴 거 해야 되는데 경매 주셔갖고 그거 하는데 저도 경매는 강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강의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처음엔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근데 동영상 듣다 보니까 그래도 다 알아는 듣잖아요.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경매에 대한 내용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뭐 무슨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서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근데 그걸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듣고 있는 동안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과목, 그러니까 처음 잘 모르는 내용을 재밌게 듣는 건 그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재밌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공법도 사실은 수업을 듣고는 있거든요. 논문 써야 될 게 공법 내용이라.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기가 참,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공법, 국토기획법 수업을 듣고는 있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수업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기획법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라. 그래서 되게 재미없어요. 공법은 수업 들으면서도 되게 재미가 없고 경매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얘기니까 재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알아듣는 부분은 재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럽게 재미가 없는 거고. 물론 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이 좋으셔서 수업 시간에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시는 수밖에 없어요. 개론은 버티기요, 버티기. 그래서 잘 버텨서 나가시면 7, 8월 달부터는 재밌어질지도 몰라요. 예, 재밌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370페이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는 제목은 투자 분석의 기법이에요. 제목을 이상하게 다루셔갖고 그래서 그 370페이지부터 있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하고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우리 책에 쭉 넘기셔서 몇 페이지야? 378페이지 04번에 있는 어림셈법하고 어림셈법 그 다음 또 쭉 넘기시다 보면 382페이지에 있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거 하고 또 쭉 넘기시다 보면 387페이지에 있는 기타 투자 분석 기법까지가 원래 큰 제목이 투자 분석의 기법에 들어가는 소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의 기법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나눠서 4가지 정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림셈법이라는 것도 있고 비율 분석법도 있고 그 다음 기타 투자 분석 기법에 회수기한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제목이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근데 우리 책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대뜸 그 구체적 내용부터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정리 하나 할 게 있어요. 책에 없어요, 이 얘기가. 근데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투자 분석의 기법은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을 크게 나누면 다시 두 가지로 세분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와 관련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들어올 수입을 다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할인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이 돈들을 다 언제 가치로 바꿔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가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할인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현가 계산을 안 하는 거니까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진짜 자주 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책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방법들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이름 그대로 할인하는 방법이니까 할인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현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현가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자 들어가는 게 맨 처음에 나와 있었던 누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뭘 하는 방법이다. 할인자 들어갔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현가 계산을 하는 할인 기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기타 투자 분석 방법 중에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수기간법 속에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현가자가 들어가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할인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방법들인 아까 책넘김에서 살펴봤던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그 다음에 기타 투자 분석 방법에 들어가는 회수기간법 중에 현가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또는 그 앞에 있는 단순이란 말을 지우고 그냥 회수기간법 이렇게 말하면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투자 분석 방법에 또 하나 들어가는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는 것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책이 없는데 이걸 왜 정리해 드리냐면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17회부터 25회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아예 대놓고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현가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 또는 뭐 할인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건지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냈던 것도 있고, 또는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문 하나 물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가 17회부터 우리 시험에서는 17회부터 25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내용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냐 고려하지 않는 애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자주 나온다는 거죠,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맞추셔야 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누구 하나 보시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하나 보시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나면 외우셔야 될 것들이요. 외우셔야 될 것. 그래서 저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공부하기가 더 싫어질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투자 분석의 기법 중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하나 정리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차근차근 시간 지나면서 외워갈게요. 외워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배웁니다. 책 내용이 제일 많다는 건 제일 어렵죠, 얘가 뭘. 공부하실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개념 파악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그 종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수업을 듣고 났더니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겠다. 투자는 그만 공부하세요. 투자론 내용 다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들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그 앞에 배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론을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그래서 얘가 투자론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좀 볼게요. 우리 책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그래놓고 영어로는 DCF법이라 부른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름 속에. 현금 수지에서 요 수는 누구를 뜻한다? 수입 말한다 그랬죠. 수입. 수익 또는 수입. 지는 지출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분석한다는 건 이 둘의 크기를 실제로 뭐 해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수입의 크기와 지출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비교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더 크면 어떻게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고 지출이 더 크면 투자 안 하는 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돈의 크기를 비교해 보려니까 지출은 언제 나간다? 지출은 부동산 투자에서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 수입은 언제 들어온다? 부동산 투자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미래 들어오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미래 들어오는 돈이고 하나는 현재 나가는 돈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바로 비교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죠. 그럼 구한하는 방법이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꿔갖고 그 둘의 크기를 서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꿔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가 계산을 해도 되고 내가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이름에 써놨어요? 할인한대요, 할인. 그럼 할인한다는 얘기는 언제 돈을? 미래 수입을 현재 돈으로 바꿔서 투자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속에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들어오게 될 수익과 현재 나가게 될 지출의 크기를 다 언제 돈으로 환산해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둘의 크기를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고 지출이 크면 투자 안 하는 방법. 이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들어오게 될 수입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미래 들어오게 될 수입을 부르는 이름. 그래서 그 미래 들어오게 될 수입을 두고 현금 유입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건 언제 돈이니까? 미래 돈이니까 이걸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또는 줄여서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나가는 지출은 나가는 돈이라고 그래서 이걸 현금 유출이라 부릅니다. 유출. 근데 이것도 언제 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현재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걸 현금 유출의 현가라 부릅니다.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건 결국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라는 두 가지 돈의 크기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금액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 둘의 크기를 어떻게 갖고 비교해가지고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 그럼 투자하는 거고 현금 유출의 현가가 더 크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방법 이걸 두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 금액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빼서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서. 얘에서 얘를 빼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걸 두고 수년제 가치법 또는 수년가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나눠서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서도. 그래서 이걸 두고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비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두고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종류는 몇 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기법 속에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들어가는데 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다시 종류가 몇 가지니까?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다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 책에 양가로 1번 개념에서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래서 1번 읽어봐요.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에서 1번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란 할인하는 거니까 뭘 고려한다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이게 미래에 들어올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걸 언제 가치로 바꿔요? 현재 가치로 바꿔서 그 금액을 실제 계산해요.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나갈 지출, 이걸 현금 유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현금 유출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실제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돈의 액수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겠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라는 2개의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2개의 돈을 서로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두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근데 이 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연태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울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두 금액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이미 옆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는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순현가법이라는 것도 있고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이 둘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한 거? 빼서. 내부수익률법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은 나누어서 비교한 거죠.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건 개념이고 그 밑에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건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투자분석기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들.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거는 뭐 별로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특징 첫 번째는 얘는 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계산할 때, 즉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할 때 한 해치 수입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의 수입을 몽땅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한 해치 수입이 아니라 여러 해치 수입을 다 계산합니다. 그럼 그 여러 해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방금 전 시간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익과 지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 불렀어요? 현금 흐름의 측정.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인 소득이득이라는 것도 있었고 매각현금 흐름인 자본이득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현금 유입을 계산할 때 이 수입을 소득이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계산한다? 자본이득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득 계산하는 게 아까 설명드린 누구? 영업수지 계산하는 거,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 계산하는 게 지분복귀 계산하는 거죠. 뭐 매각현금흐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 계산. 그것도 한 해치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그럼 몇 년치? 20년치를 다 계산합니다. 마지막에 뭐 했을 때까지? 팔아먹었을 때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 우리가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개 있었다? 영업현금흐름에서 수입이라 보는 거 종류 몇 개? 4개. 자본이득, 즉 지분복귀 계산하는 절차에서 수입이라 보는 것도 몇 개? 4개. 그래서 영업현금흐름에서는 뭐였어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이게 4개였고, 그 다음에 매각현금흐름, 즉 지분복귀 계산하는 절차에서는 매도가격, 순매도액, 세전, 세후. 이게 4개였잖아요, 금액이. 이게 수입이라고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고 온 거잖아요. 4가지 있다고. 그럼 이 4개 금액이 다 똑같을 거다? 천차만별로 다르죠. 아까 영업현금흐름 계산할 때만 해도 얘가 2억이었고, 얘가 1억 2천이었고, 얘가 8천, 얘가 7천이었잖아요. 그럼 금액이 다 다른데 이 실제 금액을 구해야 된대요. 실제 금액을. 그럼 이 실제 금액을 구하려면 이 중에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모든 수입을 다 뭘 기준으로 계산하냐면 요 세후값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입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다 어디까지 계산해야 된다? 세후값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세후값을 기준으로 그 수입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럼 듣는 순간 일단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거 실제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하고 얘는 구하는 절차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테고 그걸 어디까지 구하실 수 있어야 돼? 세후값까지 구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구해진 수입은 한 해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치를 몽땅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단점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가장 정확하죠. 모든 걸 다 고려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해진 수입들은 현재 돈이다, 미래 돈이다? 미래 돈이에요, 미래 돈. 미래 벌을 수입이에요. 그럼 이걸 다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만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세후값을 기준으로 하는 건, 얘는 현금 유입을 세후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수입을.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될 건, 이렇게 들어오는 돈,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으면 나가는 돈, 즉 투자 자본인 현금 유출의 크기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투자 자본의 종류가 몇 개니까. 투자 자본의 종류. 2개 있다고 그랬죠, 2개. 요 2개는 뭘 가지고 번 돈? 총 투자에. 설명한 지 1시간 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요 2개는 뭘 가지고 번 돈? 지분 투자에 가지고 번 돈. 내 돈 갖고 번 돈. 그러면 지금 수입을 다 뭐로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세후값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나가는 돈, 현금 유출은 뭘 갖고 계산해야겠다? 지분 투자액 가지고 계산합니다. 또는 줄여서 뭐라 부르네? 지분.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투자 자본의 크기를 타인 자본까지 포함한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OX, X. 왜? 들어오는 수입을 뭐로 잡았기 때문에, 세후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가는 투자 자본은 타인 자본을 제외한 지분 투자액 갖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 책 371페이지 순형가법이라고 하는 구체적 방법 들어가 보시면, 그 박스가 2개 있죠. 계산 문제 바로 전에 박스가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는 방법이 순형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닌데, 밑에 있는 박스예요, 밑에 있는 박스. 그럼 밑에 있는 박스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가로 안에. 빼기 전에 있는 거. 그럼 이 빼기 전에 있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유입. 그럼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소득이득 뜻하는 거예요, 소득이득. 영업현금으로. 그 다음에 처분 시 발생하는 현금 유입.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자본이득 뜻하는 거예요, 지분복귀에.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빼기 다음에 있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누구를 뜻하는 거다? 지분 투자액이라고 되는 게,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현금 유출은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해라? 지분, 내 돈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내 돈 갖고.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돼.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개념도 시험에 냅니다. 근데 개념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분들 많어.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거 가지고 내면은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내봤자 뭐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분석한다. X.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근데 특징 물어보면 틀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특징 잘 정리해 놓으세요, 특징. 그래서 일단 개념 잡으시고. 두 번째 이제 공부하실 건 종류가 몇 가지 있으니까, 3가지 있으니까 그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누구다? 순현가법 또는 순현재가치법이라고 부르냅니다. 순현가는 줄임말이고 현가가 현재가치란 뜻이니까 풀네임으로 하면 순현재가치법. 그럼 얘는 투자 분석을 할 때 순현가라는 걸 계산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애예요. 순현가. 그럼 순현가라는 건 누가 누구를 비교하는 방법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비교한 거다? 뺀 거예요, 뺀 거. 그래서 순현가라는 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한 거다? 뺀 거예요, 뺀 거, 그냥. 뺀 거. 이게 순현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현가를 계산을 해서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이 순현가를 뺐으니까 누구랑 비교하셔야겠어요?
0과 비교해요. 0과. 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빼본 거니까.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빼봤는데 이 값이 0보다 더 크다.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돈이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봤더니 이 값이 0보다 커졌어. 그러면 100원에서 80원 뺐단 얘기예요. 그러면 20원 나오니까 얘는 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수입이 많다, 누가 더 돈의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현금 유입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현금 유입이 크면 투자 한다고 그랬죠, 뭘. 근데 반대로 수년가를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을 빼봤으니까 0과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100원에서 120원에서 얘가 마이너스 20원 된 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졌죠.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뭐다? 그만큼 나가는 현금 유출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가는 돈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투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년가법이 그냥. 그래서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는 순전히 누구랑만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를 독립적 투자안,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 불러요. 근데 투자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그래서 A라는 투자안, B라는 투자안, C라는 투자안, D라는 투자안 여러 개를 분석해 봤더니 수년가가 다 0보다 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큰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하는 게 가장 타당하겠다? 수년가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어떤 애는 수년가가 20원 나왔고 어떤 애는 50원 나왔고 어떤 애는 100원 나왔고 어떤 애는 10원 나왔어. 그러면 그 중에서는 누굴 선택하라는 거예요? 수년가가 제일 큰 100원 나온 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년가가 가장 크다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수년가가 가장 크다. 이 수년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이고 이게 내가 지출할 총 지출이에요. 그럼 내가 버는 이윤이 그만큼 제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일 이윤 또는 나의 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가장 커질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한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방법? 이게 수년가법입니다. 그럼 이게 내용이 이해를 못할 만큼 어려워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쉬워요. 수년가법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뭘 내는 거예요? 수년가를 직접 구하세요를 내요. 그래서 구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 내용은 쉬우니까. 두 번째 방법인 수익성질수법. 우리 책에는 내부순위법을 먼저 설명했는데 수익성질수법을 같이 설명할게요. 내용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책으로는 어디 있냐면, 내용부터 일단 설명해 드리고 가야죠. 371페이지 가시면, 371페이지. 수년가법에서 기억번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번 읽어볼게요. D번. 개념에서 D번.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 이걸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 쓰면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 이게 뭐라는 거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이니까 뭐 한 거예요? 뺀 거지 뭘. 그래서 D번을 식으로 표현한 게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박스. 그 수년가는 어떻게 구한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2번에서 수년가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 시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 이게 뭐예요? 자본이득. 그걸 어떻게 한 거? 가산, 더한 값.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계산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뭘 뺀 거다? 지분 투자액 뺀 거예요. 왜? 얘는 수입을 다 세후값 기준으로 하니까 지출은 뭐로 계산해야 돼? 지분 투자액.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니은번에 투자안을 결정할 때는 상호 독립적 투자안. 상호 독립적 투자안이라는 건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수년가를 누구랑 비교해서 0.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번에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일 때 그럼 얘는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그럼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했다라는 거의 뜻은 특징에서 B번 보시면 특징에서 B번 투자자의 부를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가법은 들어가는 돈이 얼마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들어가는 돈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서 버는 수입이 제일 많은 거 선택하는 애예요. 그걸 순형가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승리법은 조금 이따 보시고, 우리 책으로는 어디로 가보시냐면 375 맨 밑에 375페이지 맨 밑에 가면 수익성지수법 나옵니다. 내용 얘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누구를 계산해서 수익성지수라는 걸 계산해서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수익성지수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그래서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다? 그냥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분수의 형태로 돼 있는 게 나오면 뭘 무조건 주의하신다? 위아래 바뀌지 않았는지 조심하시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의 비율이다.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 바꿔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375페이지 수익성 지수의 개념에서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비율입니다. 그럼 뭘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위아래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눌 때는 무조건 뭐를 뭐로 나누는 거다? 유입을 유출로 나누는 겁니다. 유입을 유출로 나눠요. 얘도 뺄 때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예요. 그런 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얘는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순형가는 뺐으니까 0과 비교했지만 수익성 지수는 나눴잖아요. 그럼 얘는 0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1과. 그래서 얘가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크다는 말은 뭐다?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다? 위에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수익이 많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투자하는 거죠. 뭘.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려고. 그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를 계산했더니 그 값이 1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라는 뜻은 뭐다? 밑에 있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일단 투자하지 말아야지 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어떤 애? 가장 큰 애 투자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익성 지수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 현금 유출의 현가, 즉 부동산에 투자되는 나가는 돈은 이게 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투자 자본의 성격을 가져요. 그 중에서 누구 돈? 내 돈만.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라는 건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뭘 계산한 거? 수익 계산한 거잖아요. 수익. 근데 세후값이니까 뭘 계산한 거예요? 순수익 계산한 거죠. 그럼 이게 개념적으로 누구랑 비슷하다? 수익률하고 비슷해. 수익률. 그럼 수익률은 이왕이면 수익률이 어떨수록 좋다는 거예요? 높을수록.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의 뜻이 이거랑 같은 뜻이냐 이거예요. 순형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을 공부하면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은데 얘는 그냥 뺐을 뿐이고 얘는 나눴을 뿐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된 돈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것도 현재 가치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A라는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B라는 투자안은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 1,000만 원을 버는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 두 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순형가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 나온다? 순형가 계산하면? 순형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래매. 그럼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그럼 얘도 순형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와. 그럼 순형가법으로는 이 두 개가 동등한 투자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A나 B나. 왜? 순형가법은 투자되는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버는 게 많은 걸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 수익성지수법으로 판단해 보면 수익성지수는 어떻게 한다? 나누래매. 얘를 얘로 나누래매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고? 1.1 나오고 얘는 1.00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둘의 크기가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되는 돈이 적은데도 버는 돈이 많은 걸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투자를 좀 더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1억 갖고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나은 거지. 100억 들여서 1,000만 원 버는 게 더 낫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까지도 고려한다? 투자의 효율성 판단합니다. 투자의 효율성 판단. 그럼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되는 돈의 크기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순환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두 투자안의 결론이 언제나 동일할 거다? 결론이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 나는 얼마 투자되든 아무 상관없고 많이 벌수록 좋다. 그럼 누구 따라가야 되고 순환가법에 따른 결론을 판단하는 거고 나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율성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하겠다. 그렇다면 순익성지수법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376페이지 보시면 376페이지에 수익성지수 구하는 식 나와 있죠? 말로 표현할 때 잘 하세요. 현금 유출의 형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형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 준거,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 하나만 있을 때는 누구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근데 B번에서 상호 배타적일 때, 즉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투자를 평가하는 경우 현금 흐름의 양상에 따라 그 결과는 순환가법의 결과와 서로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된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표들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표에서 투자한 A와 B의 순환가와 수익성 지수, 순환가는 NPV라고 읽고 PI는 수익성 지수를 뜻하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A안은 거기 그 숫자대로 하면 15,000원 투자해서 2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순환가는 얼마? 빼보니까 5,000. 투자한 B는 5,000원 투자해서 8,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환가는 얼마? 3,000. 그럼 순환가법 가지고는 누구 따라가야 돼? A안 따라가야 돼, A안. 왜?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라는 게 순환가법이니까. 근데 수익성 지수 계산해 보니까 15,000원 분의 2만 또는 5,000 분의 8,000 해보면 그 값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는 누굴 따라가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B.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결론이 언제나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세요. 똑같은 방법 아닙니다, 서로. 구별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뭘 낸다, 얘네들은. 내용이 이해하기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하라고 됩니다. 그럼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안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세 번째 거. 앞으로 가셔야지, 앞으로. 앞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373페이지 나오는 내부수익률법입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똑같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인데 얘네들하고 기본적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취급하시는 게 더 타당할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똑같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얘도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그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투자는 설명할 때 화폐 시간가치 계산 설명할 때 나는 현재 100원을 투자를 하면 원래는 10년 예를 들었는데 2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년 후에 이 투자안으로부터 200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투자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여기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에요. 그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재 지출되는 돈도 그 다음 미래에 들어오는 수익도 다 언제 가치로 바꿔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그 금액을 실제로 계산한 다음에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할 때 빼서 비교하면 누구였고 순환가법이었고 나눠서 비교하면 수익성 지수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을 사용하려면 이 크기를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크기를 실제로 알기 위해서 이 돈을 요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죠. 뭘 이용해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을 이용해서.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이 미래 들어올 200원이 지금 그림의 모양처럼 일시불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일시불. 그럼 일시불을, 미래 일시불 200원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다. 200원에다가 곱해줄 거. 내가 알고 있는 돈은 미래의 1원이요. 근데 그 미래 1원을 할인율이 R%이고 2년 전인 현재 시점의 돈으로 환산해야 돼. 그럼 이 돈을 뭐라 부르는 거고? 책 피세요. 360페이지인가? 아니야, 338페이지였나? 언젠간 알겠죠, 뭘. 358페이지 가시면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돈 종류 6가지 있었죠? 지금 설명한 돈이 뭐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현가. 일시불의 현가. 그럼 내가 구해야 될 이 돈이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미래 200원이 일시불이라면 일시불의 현가잖아요, 일시불의 현가. 그럼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돈 얼마에다가 200원에다가 뭘 곱해라? 일시불의 현가 개수. 어떻게 생기네? 어떻게 생기네?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실제로 알아낼 수 있으면 빼보거나 나눠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내려면, 이 금액을 실제로 알아내려면 알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잖아요. N값하고 R값. 그럼 N은 얼마예요? 2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2잖아요. 2. 두 번. 그 다음에 R은 얼마예요? R은. 이 R값을 실제로 알고 있으면 이 값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R값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R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금액도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얘랑 빼보거나 나눠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R값을 모르기 때문에 순형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이에요, 내부수익률법. 그럼 이 값을 몰라서 이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뭐부터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 값부터 R값.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는 알고 있어요? 현금 유입액은 알죠? 현금 유입액. 얼마라는 거? 현금 유입. 왜 100원이요? 100원 투자해서 200원 버는데 입하고 출도 구별을 못해? 입은 들어오는 거, 출은 나가는 거. 들어온 거 얼마예요? 200. 큰일 났네. 현금 유입이 얼마예요? 200이요, 200. 근데 200원인 건 아는데 그걸 언제 가치로 바꾸는 거? 현재 가치로 바꾼 금액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왜? 뭘 몰라서? 이 R값을 몰라서. 그러면 이 R값을 모르니까 이 금액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뭐는 알고 있어요? 구하는 식은 알고 있잖아요, 구하는 식. 그래서 구하는 식만 알고 있는 현금 유입의 현가랑 현금 유출은 얼마예요? 현금 유출 100원. 근데 이건 이미 언제 돈이니까? 현재 돈이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죠. 이게 100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100원. 100원. 그래서 그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놔. 왜? 얘는 뭐만 알고 있고 계산하는 식만 알고 있고 이건 금액을 알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놓는 거 같다고.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200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승 분의 1이 얼마라는 거? 100원. 이 두 개를 같다고 두면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R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같게 만들어 놓고 뭘 구한 거? R값 구한 거. 그럼 이 R값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평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구한 걸 뭐라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하시면 투자론 다 그만하세요. 안 배운 게 뭐가 있어, 이거? 화폐 시간 가치 계산 다 배웠고, 이게 무슨 돈인지도 알고, 그거 구하는 식도 다 알고 있는데, 이해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이해하시면 공부 다 한 거예요, 투자로. 그래서 투자로는 뭐 하나가 막히잖아요. 뒤에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맨날
2월 한 달 동안은 누구만 하세요? 투자로만. 하고 계신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구해봐야 한번 구할 수 있으니까. R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R값. 그럼 R값을 구하려면 일단 200원으로 양쪽을 어떻게 하셔야 돼? 나눠야겠죠. 이렇게 곱하기니까. 그럼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R에 2승 분의 1이 얼마 나온다? 바꾸나면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밑에도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 플러스 R의 제곱, 니꼴 얼마? 2. 그럼 이거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근 구하면 되지 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얘랑 벗어지니까 얘는 뭐 나오고 1 플러스 R. 얘는 얼마 나와요? 루트 2. 그럼 R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R은 1을 0쪽에서 빼면 되죠 뭐.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뭐 R값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이 뭐라 불리는 애예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개념 이해하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지도 않아요. 이건 계산하라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념 이해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금액만 알고 있는 현금 유출을 죄송합니다. 금액만 알고 있는 현금 유입을 언제 가치로 바꾸는? 현재 가치로 바꾸는 식은 알고 있으니까 식을 알고 있는 현금 유입의 현가랑 실제 금액도 알고 있는 누구?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뭘 구한 거?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구한 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이 R값이 뭘 뜻하는 거니까? 할인율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율 구한 거예요. 이게 내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이 갖는 뜻이 뭐냐 이거죠? 내부 수익률이 갖는 뜻. 내부 수익률은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안이 있는 거죠. 투자안. 얼마를 투자하면 100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200원을 벌 수 있는 어떤 투자안이 있는 거예요. 투자안. 그럼 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 얼마인지 알죠? 예상되는 지출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이 투자안 자체의 예상 수익률이 요 R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수익률의 개념 중에서 어떤 투자안으로부터의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한 그 투자안 자체의 수익률을 뭐란다? 그거는 지금 설명했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수익률의 종류 세 가지 있잖아요. 기대, 요구, 실현. 그럼 그 중에 뭐다? 입장을 바꿔봐요, 한번. 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명절 세기 전에. 수익률의 세 가지 종류는 쭉 알자고 그랬죠. 이런 식이면 1년 내내가 고달퍼요, 진짜. 혈압으로 쓰러질 거예요, 중간에. 338페이지 갑니다. 수익률의 세 가지 종류 있죠. 기대, 요구, 실현. 그 중에서 지금 설명한 개념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토대로 계산해낸 그 투자안 자체의 예상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A번의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도 부른다?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부른다? 책이 서로 다른 거야 지금? 기대 수익률의 A번의 두 번째 줄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가로치고 뭐라고 써드렸었어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써드렸었지. 노트 펴봐요. 노트. 기대 수익률 써놓은 노트. 기대 수익률 써놓은 노트. 열심히 쓰기만 하면 뭐해? 집에 가서 봐야지. 기대 수익률 써놓은 부분 가봐요. 본인이 쓰셨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가보시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설명해놨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에는 동의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대안적 수익률,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써놨고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써놨어?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 왜 모르겠는지 알겠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그 투자한 자체의 예상 수익률인 누구랑 동의어다? 기대 수익률과 동의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공부를 하시나? 응? 이렇게까지 다 까발려 봐야? 응? 2월 내내 누구만 보라 그랬어요? 투자론만 보라니까? 벌써 2월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이 12일인가? 내일 모레가 그거네? 초콜릿 받는 날? 줄 사람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2월 한 달은 이것만 봐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이거 이해 못하면 50점 못 맞는다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이거 이용해서 투자 분석할 때 기대 수익률은 누구랑 비교해서 투자 분석했다? 0이나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은 누구랑 비교해서? 책 핀김에 그냥 갑시다. 340페이지 가세요. 기대 수익률은 누구랑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분석했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누구랑 동의어니까? 내부 수익률과 동의어니까 내부 수익률도 누구랑 비교해서 투자 분석하겠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겠죠, 뭘. 특강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한 내용 가지고 요번 주 거 설명하려니까 지난주 거 공부해갖고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투자로는 어차피 하루에 끝내면 오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설명하고 오후에 이거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전에 설명한 거 설마 오후에 까먹진 않겠지. 그래서 특강하는 거예요. 두 주에 나눠서 설명 아니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면? 얘가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 하시는 거고. 만약에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면 요구 수익률이 더 커요. 즉 내부 수익률이 더 작으면 이때는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투자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럼 내부 수익률도 수익률의 한 종류니까 수익률은 큰 게 좋겠다, 작은 게 좋겠다? 큰 게 좋겠죠. 그럼 여러 개 투자안 중에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돼요. 이걸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법이라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건 계산하라고 낼 필요가 없어. 왜? 개념 물어봐도 다 틀려. 그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오겠다? 개념 잘 이해하시는지 묻는 거고, 그리고 투자 분석할 줄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하고 순영가법하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 페이지를 가시면요. 410페이지 가보세요. 410페이지.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34번 있습니다. 24회 나왔던 기출문제 34번.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순영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을 가장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34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모합물을 구해보세요.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니까? 이거 지워도 되죠? 이해하시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모합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뻥친 거네. 내부 수익률은 구하라고 안 낸다는데 구하라고 냈잖아요. 뻥친 거네? 아니에요. 내용이 실제로 풀어보면 얘는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얘는 실제 구하는 걸 물어요. 그럼 순영가는 어떻게 구한다? 순영가. 순영가 구하는 식.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돼요. 그럼 그 문제상에서 이 순영가를 구하려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금액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가 그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단 가로치고 단 할인율은 연 20%다. 이건 뭘 준 거다?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현가계수에 들어갈 R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R값을 준 거예요. R값. 사업기간은 1년이다. 이건 뭘 준 거다? 현가계수를 구하려면 N값이 필요하니까 N값을 준 거고 사업 초기 1월 1일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한다. 그럼 이 말은 준 게 현금 지출인 거기 주어진 돈 얼마? 5,000원은 1월 1일에 발생하는 무슨 돈으로 이해하셔라? 현재 돈으로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 사업 말기 12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31일이었습니다. 오타예요. 오타. 12월 31일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럼 그 문장은 뭐로 이해하셔라? 현금 유입은 현금 지출, 즉 돈 나가고 딱 정확하게 몇 년 후 1년 후에 들어오는 무슨 돈? 미래 돈으로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주고? R값 주고 N값 주고 현금 지출은 언제 돈이다?
현재 돈이다. 현금 유입은 언제 돈이다? 정확하게 1년 후의 미래 돈이다. 왜냐면 n이 1이 돼야지 구하기가 편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금액 실제로 알아내시면 되잖아요. 이 두 금액. 빼기는 할 줄 아니까. 그럼 이거부터 구해본다. 현금 유출의 현금. 현금 유출은 얼마래요? 거기 주어져 있는 거. 초기 현금 지출 5,000원. 근데 이 5,000원은 언제 돈으로 인식하자? 현재 돈. 그럼 현재 돈이니까 현가 계산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게 그냥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은 얼마로 줘야 됐어요? 현금 유입? 6,000원. 근데 이 6,000원은 언제 돈이니까? 미래 돈이니까 언제 돈으로 바꿔야 돼? 현재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미래 돈이고 그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환산해야 돼? 현재 돈으로 환산해야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돈에다가 뭘 곱해라? 현가계수 곱하면 되죠. 현가계수. 그럼 이때 곱해야 될 현가계수가 얘가 만약에 매년 6,000원씩이 들어오는 돈에서 연금이면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는 거고 얘가 한 번만 들어오는 돈이면 일시불이면 얘는 뭘 곱해주면 돼? 일시불에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6,000원에다 곱하려는 누구? 사업기간이 1년이고 1년 후에 딱 한 번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어떻게 생기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면 어떤 걸 곱해서 구하셔야 돼?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거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할 일이 있으면 99%는 다 뭐다? 일시불의 현가입니다. 일시불의 현가. 이걸 어떻게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려고 N값은 얼마를 준 거예요? 1. 20%, R은 얼마를 준 거예요? 20%니까 0.2.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6,000원에다가 얼마 곱하시면 돼? 1.2 분의 1. 그럼 1.2 분의 1을 곱한다는 건 얼마를 나누시면 되겠네? 1.2로 6,000원 곱하기 1.2 분의 1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6,000원 나누기 1.2. 이 두 개가 역수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6,000원을 1.2로 나누면 얼마 나와? 5,000원 나와요. 5,000원. 대각선에 다이소 있죠? 다이소? 꼭 다녀오세요. 안 되는 분들.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도 실제로 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금액 구했고 이 금액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수년가 얼마 나온다? 0원. 그래서 수년가 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는데 몇 분쯤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구하면. 1분 채 안 걸려요. 구하는 식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그래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년가는 그렇게 해서 0원이 나왔고 문제는 뭐예요? 내부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뭐였어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의 개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다고 놓고 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구하는 누구? R값. 이 개념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미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때 R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다? 20%. 0.2. 그럼 이건 구하신 거요? 얘가 개념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뭘 묻는 거고? 개념. 수년가는 뭘 구해요? 실제 값을 구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 두 개를 같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같게 만든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는 수년가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0.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으면 나눠서 구하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될 거라는 거예요? 1이 될 거예요, 1.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건 수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될 때에 뭐예요? 현가계수에 들어간 R값 구한 거예요. 그럼 이 개념만 이해하면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져서 얘가 0이 될 때 뭐만 찾아내시면 돼? R값만 찾아내면 되죠, 뭘. 그럼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다? 개념 묻는 거예요, 개념.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요. 내부 수익률은 직접 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410페이지에 있는 34번을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투자는 그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 이해했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투자로는 그만할게요. 나머지는 다 외울 거라 차근차근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우리 책 어디로 가시냐면 416페이지 나와 있는 금융론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